예, 안녕하세요. 뮤지카입니다. 저는 지금 요즘 들어 핫한, 뭐 이 차량이 스스로 핫해졌는지 아니면 핫하게 만들어졌는지,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일주일간 시승을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뭐 두 편 혹은 네, 60km 시효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예, 이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쏠려 있는 이 연비에 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음, 일단 연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버려야 할 것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. 아, 이 하이브리드 하면은 뭐 연비가 엄청나게 잘 나올 것 같다. 뭐 수입 디젤 차와 맞먹는 그런 연비를 어, 체감하게 해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환상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좀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유는 뭐냐면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찌 됐건 뭐 전기 모터가 달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를 이루는 것은 2000cc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역에서 가솔린 엔진이 많이 개입을 합니다. 예. 뭐 훗날 이제 기술이 더 발전해서 이 가솔린 엔진보다 뭐 모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면 뭐 그때 가서는 뭐 좋은 연비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 됐건 예, 이 차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힘은 2000cc 가솔린 엔진에서 나온다라는 점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그 수입 디젤차 뭐 골프나 뭐 아우디의 뭐 1.6 혹은 2.0 TDI 같은 그런 디젤 엔진의 연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. 그거를 먼저 좀 내려놓고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저도 뭐 이 차를 이 차 혹은 뭐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제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령이 없어서 잘 몰랐었는데 하루하루 타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는 요령이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 터득하게 되고 또 그 다음부터는 뭐 연비가 아주 잘 나오는 그런 것을 지금 체감 중에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지금 이 차를 받았을 때 지난 화요일 오후 3시 정도였었거든요. 근데 지금 시각은 일요일 오후 2시 뭐 그 정도 됐습니다. 근데 그때 처음 받았을 때 주행 거리가 약 한 3,700 한 60km 정도 됐었고 지금은 현재 4,140km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거의 이제 월요일부터 지금 일요일까지 한 400km 정도를 제가 탔는데요.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료 게이지는 반 이상 남아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움직였던 그런 경로는 뭐 마포에서 영등포 또 강남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장거리 갔다 온 것은 인천 한번 갔다 온 것이 전부거든요.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도심 주행이었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 지금 현재 처음 리셋해서 이제 그 누적된 연비가 15.8km를 가리키고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510km 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아니 연비가 안 좋다는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로 어떻게 이렇게 연비를 좋게 탈 수 있느냐 라는 것은 글쎄요 이미 터득한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오지랖을 한번 떨어보겠습니다. 일단 적응이 되시기 전까지는 이 에너지 흐름도를 보시면서 좀 주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이유는 뭐냐면 물론 뭐 이 디젤 엔진이건 가솔린 엔진이건 하이브리드건 간에 모든 차량이 연비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탄력 주행, 관성 주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사실인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약간 좀 조금 변형된 탄력 주행을 좀 해야 됩니다. 약 어, 700m 110km 구간입니다. 이
차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혹은 조금 가속을 빨리 하고 싶을 때는 뭐 여지없이 엔진의 힘을 빌려야 되지만, 이 차가 어느 정도 탄력이 받았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면 바로 악셀을 살짝 오프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에너지 흐름도에서 이제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이 되시면, 그때 이제 악셀을 살짝 온 하기 시작하면은, 그때부터는 뭐 이 모터로만 주행이 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. 예, 이런 방식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연비가 뭐 아주 잘 나오는, 그게 이렇게 뭐 고속 주행이건 간에 아니면 혹은 도심에서 차가 막히고 있는 구간이건 간에 상관없이 연비가 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거. 제가 눈으로 확인한 바로는 한 시속 100km까지는 이 모터로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렇지만 뭐 주구장창 이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, 또 배터리가 좀 소모가 되면은 다시금 또 충전하기 위해서 엔진이 또 개입하고, 또 배터리가 또 어느 정도 또 충전이 됐을 때 다시 악셀을 오프하고, 또 이제 다시금 또 악셀을 온하면서 서서히 가속해 나가면, 또 그때부터는 또 모터가 또 이제 주행을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연비가 아주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을 제가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고속 주행 하실 때도 이 크루즈를 택하시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게, 크루즈가 상당히 좀 스마트해서 그냥 뭐 100km에 고정을 해놔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냐, 배터리가 있을 때는 모터로만 또 알아서 주행하고, 또 배터리가 또 소모됐을 때는 또 알아서 또 충전도 하고, 또 그것을 반복하는 그런 것들. 크루즈로 이제 고속 주행 하셔도 충분히 연비가 좀 잘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. 뭐 생각보다 좋은 연비, 또 이런 연비 주행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 있긴 한데요. 이 도심 연비 17km는 도대체 어느 도심에서 어디서 측정을 한 건지, 제가 지금 뭐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연비가 얼마나까지 나올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열심히 연비 주행을 이제 며칠 동안 하고 있는데, 지금 15.8km, 15.9km 뭐 이렇게 찍히거든요. 정말 열심히 해도 조금 안전몰라하면 정말 때려 죽여도 저 17km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연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표기를 해서 지금 출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, 이거는 뭐 좀 나쁘게 보면은 소비자들을 좀 우롱하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, 네, 좀 말도 안 되는 이 도심 연비가 아닌가.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뭐 고속도로 연비 같은 경우는 뭐 무난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20km 이상은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뭐 실제로 해봤고,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, 이 복합 연비와 도심 연비, 글쎄요, 뭐 한 4, 5km 정도로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뭐 그래도 약 300m 앞 80km 구간. 개인적으로는 이 예전에 YF 소나타를 탔을 때 연비가 한 잘 나와봐야 정말 9km 찍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 8km를 계속 유지했던 그런 것을 떠올려 봤을 때, 이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연비가 아주 잘 나오는 것이 아닌가, 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. 저는 뭐 만족스러운 연비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, 실제로 그렇게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. 예, 지금까지 뭐 짧게나마 이 LF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그 연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또 부족하지만 이 하이브리드를 어떻게 하면 또 연비가 잘 나오게끔 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. 좀 어느 정도 모르셨던 분에게는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온다고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도, 아직까지는 뭐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있어서 조금 개선이 되어야만 할 그런 점들 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런 것들은 다음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
네, 다음 편에서 이제 뭐 이 차량 전체적인 어떤 장점과 단점을 다룰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LF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연비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2편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